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가압류 벌벌 강남 고급 아파트 팔어 치워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막 짓밟고,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 파괴시키고, 이런 자들.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이런 자가 돈과 권력이 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가 자기 가압류가 이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 강남 고급 아파트를 팔아치운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 고급 아파트를 26억 4,500만 원, 26억 4,500만 원에 판매를 한 거죠. 매매를 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26억 4,500, 26억 4,500만 원, 26억 4,500만 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사람의 인격을 막 짓밟고, 그리고 거짓말로 고소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돈이 있고 힘이 있다 그래갖고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쳐놓겠다, 이런 식의 이런 아주 악마성 같은 그런 마음을 담고 산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 단계로 막 들어가면서 가압류를 전개하려고 하다 보니 벌써 이제 강남 고급 아파트를 팔아치운 거죠. 이거를 이제 26억 4,500만 원, 26억 4,500만 원.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로 이제 강력하게 아마 이 재산을 현금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금화. 그래도 이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서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과거에 얼마나 너무나 고통을 받았던 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승소를 했는데 이 자가 그냥 몇 년이 지나도 갚지 않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 뭐 한 3년, 4년 지나도 갚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제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것은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민사소송에서 이겼다든지 형사소송에서 어느 정도 이제 판결이 났다든지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재산 상황을 제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재산 명시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서 선서를 하게 만듭니다. 선서를 하게 만들고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재산 목록을 열람 복사하여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명시기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또는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20일 이내에 감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셨죠? 한 변호사 감치합니다 해갖고 15일 감치 명령을 때리는 것처럼 20일 이내에 감치 결정,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리고 허위로 재산 목록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제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재산 명시 신청. 그래서 이것을 이 법원 결정문을 통해서 이렇게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재산 명시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민등록 관할 법원에다가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결국에는 재산을 명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근데 재산 명시 절차로도 이제 만족하지 못하면 재산 조회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단체 등 여기에서 이제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뭐 자동차 소유라든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자료 제출을
법원이 직접 의뢰하는 거죠. 이 재산 조회. 그래서 재산 명시 결정문을 받지 않는다든지 또는 재산 명시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재산 조회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재산 이 조회를 전개하게 되면은 네, 이거 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각 기간당 5천에서 2만 원 선. 네, 조회 기간 수에 따라서 통상 10만 원에서 이제 한 2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재산을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서 재산을 조회하고 명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바르게 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잘못이 있으면 미안하다. 네, 뭐 술 한잔 하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화해할 수 있는 용기. 네,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반복적으로 사람을 계속 공격을 하니까 지금 뭐 고소장이 네, 한 10개 정도가 또 추가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26억 4,5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뭐 26억 4,500만 원에서 뭐 전세로 좀 전세금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 5천 된다. 그러면은 그거 빼고 나면은 한 16억 정도 되는 거죠. 16억. 네, 16억 정도가 되는데 그 16억. 네, 이 16억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눠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무리 진실을 16억 가지고 이기려고 해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네, 절대로 못 이겨요. 네, 진심과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무죄 나오죠. 네, 상대방은.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코너로 몰리게 되는 거죠. 네, 하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반드시 구속시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압류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닌가. 죄를 짓지 말고 반성과 사과를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뭐 26억 4,500이다. 그러면은 전세 줬던 10억 5천 정도 주고 그럼 한 16억 정도를 가지고 가족들과 그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맨날 법원에 다니고 경찰, 검찰에 끌려다니고 뭐 하면서 이렇게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본인이 세상 모두를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진실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서 이 은닉된 숨겨놓은 이런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강력하게 법적 심판을 내려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